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진력을 해서 핵물질 보유고를 늘려왔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소형화해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핵 그리고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께서는 지난 9월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 그러나 강풍 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벌써 20여 년 이전부터 개발을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예.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드러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거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의혹은 있으나 확정이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제네바 협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5번 했고 미사일을 39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미니멈 30만, 60만부터 많게는 300만까지 죽었다고 하는 이런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북한이 오늘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은 북한이 5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그런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공식적인 무역 이외에 불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한 것도 이런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줬죠. 본 의원은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준 2000년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 난리인데, 그때 북에 송금한 거는 국회 동의 받았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원 회장이 투신 자살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천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천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거는 대북 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규명했고 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를 판단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걸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거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at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 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위를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위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럼 햇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구 폐기시켜야 당연한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햇볕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엄중한 그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월 10일 쌍십절 날 다가오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칼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줄리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제대로 보복 응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엄포나 놓고 호소나 하고 있으니 상대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로마 시대의 베게티우스 장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 타격으로 핵 능력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가의 명운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죠.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입니까? 예, 검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수사하고 있는 거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수사 대상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트 전세기, 초호화 요트, 1등석 항공권 이런 접대를 받고 우호적인 글을 써줍니다. 이러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 조카에 대한 친인척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대우조선 해양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간에선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송희영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송희영은 송희영입니다.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건국절 문제에 관한 검토는 우리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애둘러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까? 임시정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는 과정에 있던 임시정부라는 점입니다. 충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에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그날을 건국절로 정하자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개콘 수준 아닙니까? 총리는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중심을 잡고 소신껏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 운동권 선배가 준 책을 읽었는데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이 자신이 먼저 도망쳐놓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킨 아주 비열한 인물로 묘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비분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철이 들어보니까 좌익 운동권이 하는 말 중에 거짓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적에게 함락되는데 이 대통령은 그 하루 전날 27일 피난합니다. 오히려 늦은 겁니다. 국민을 그대로 두고 혼자만 도망갔다? 그럼 그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서울에 머물다 인민군의 포로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적에게 생포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도대체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적화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하는 겁니까? 이승만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고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건 이승만이 아닙니다. 적군이 서울에 진입하면 2시간 이내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로 사전 작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지 않았으면 적의 탱크가 파죽지서로 밀고 내려와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 겁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보셨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중부 전선을 시찰하면서 참호 속의 소년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을 거며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1950년 8월 14일 무초 당시 주한 미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뽑아들고 그럴 바엔 자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이 평양을 함락하기
이미 일주일 전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정황상 만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들인 김정일, 김경희는 미리 만주에 피신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모든 거짓 선동을 이승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란의 위기에 있던 민족을 이끌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한미동맹을 맺어 그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한 위대한 지도자는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